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구조들 자세히 봤었는데요. 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조 중에서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었던 세포막이 있었습니다.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막구조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 우리 생체 고분자 물질 할 때 지질 내용 정리했었죠. 지질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보통 우리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중성지방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질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지질에 해당했었던 인지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지질, 이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지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실 텐데요. 자, 세포막은 그냥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 함은 어떤 물질은 통과를 시킬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시킬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차별적인 투과를 하려면 특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때문에 발생하는 성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체 고분자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양친매성 분자라고 해서 인지질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OH기를 3개 가지고 있는 삼가 알코올이요. 그죠? 삼가 알코올에서 OH기 2개는 이제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방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죠? 지방산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두 가닥은 지방산으로 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나머지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인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끝부분에 이제 기타 다른 물질을 결합하고 있는 게 이제 인지질의 기본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질 형태에서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질들을 다 공통적으로 인지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의 명칭이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 많이 언급하는 것이 여기 붙는 부분이 콜린이라고 하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탄화수소 부분이 붙어 있는 인지질이 가장 흔하고 유명한 인지질인데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명칭이 인산을 가지고 있는 지질이라고 해서 포스파티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파티딜 뒷부분에 이 끝부분에 붙어있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콜린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아미노산 20종류 봤던 것 중에서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었는데 그 아미노산이 붙는 경우에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다음 단원에서 신호전달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룰 인지질 중에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세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끝부분에 붙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인지질도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지질 구조를 보셨을 때 양침내성 분자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방산을 부착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하고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하고 맞닿게 되면 멀어지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인산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잘 섞이려고 하는 친수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친매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사용하는 매질을 물과 같은 극성 매질과 벤젠과 같은 무극성 매질로 구분을 하는데,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극성 매질과 무극성 매질하고 둘 다 그 섞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양친매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인지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막을 구성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속은 세포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상관이 없이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온통 그냥 물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 물바다에 양침내성 분자인 인지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친수성 부분은 물하고 닿는 걸 좋아하겠지만 소수성 부분은 물하고 닿는 것을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이 인지질을 가지고 생체막을 만든다고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하고 친한 친수성 머리 부분,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친수성 머리 부분은 물 쪽을 향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다면 친수성 부분이 물 쪽을 향하려고 할 때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꼬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분자 간의 힘을 얘기할 때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소수성 부분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기보다는 친수성 부분으로부터 소수성 부분이 멀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성 부분들이 응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응집되어 있는 소수성 부분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작용을 가리켜서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질 층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수성 상호작용이고요. 이 작용력에 의해서 세포막은 이렇게 작은 인지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막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인지질이 이렇게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 세포의 바깥쪽이고 위쪽이 세포의 바깥쪽이고 아래쪽이 세포의 안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포 밖과 세포 안의 경계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막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경계의 역할만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포 안쪽 바깥쪽으로 물질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인지질 막을 통과하는 물질은 아무래도 친수성 구간보다는 소수성 구간이 더 두껍기 때문에 소수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통과를 잘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자들은 통과를 잘 시키지 못하고 또 지금 인지질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분자들은 통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자들은 통과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투과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성질은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인지질의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